제416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자, 의원님들 잠깐 제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개회했습니다. 네, 자리를 떠나주세요.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선진화법 위반에 맨날 자, 법법 아이고 형사 고발 조치 다 하고 싶지 않으면 빨리 떠나세요. 자리를. 퇴거 명령을 합니다. 국회법 제49조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에게 질서 유지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145조 1항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45조 회의의 질서 유지 1항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지금 이 회의에 제가 입장하는 것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분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모두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고 조치 이후에 경호권을 발동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뭘 대고 자꾸 괴로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나오시려 확인해 보니까 벌겋게 지금 여기가 좀 찢어지지는 않았는데 그렇고 본인이 지금 허리 통증이 좀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도 위원장실에서 나오면서 이 회의장까지 오는데 앞을 가로막아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166조는 다중에 의한 위력, 폭력은 더 무거워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형사고발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요. 법사위원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법사위 회의장에 진입하는데 그것을 폭력으로, 위력으로, 다중의 위력으로 막았다면 이거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지금 다 아마 방송 카메라들이 다 체증을 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부분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법사위 회의를 하러 회의장에 들어오는 의원을 저렇게 물리력, 폭력을 행사해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자, 위원장님, 누가 했다는 거 확인하셨어요? 확인해서 아니,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확인해서 적절한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설마 민주당이 그랬겠습니까? 자, 앉아주세요. 공무원이란 무슨 말이야? 당신들이 공무원이란 말이야. 당신들 그럼 뭐예요? 자,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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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 의원님, 아까 상황과 지금 상태를 잠깐 좀 얘기하세요. 네, 아까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이 법사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그 상황을 진입을 막은 신원 불명의 국힘의 의원님들도 계셨고 보좌진들도 있었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밀치고 그리고 또 그러는 몸싸움 과정에서 제 오른쪽 뺨을 누군가가 누가 주먹으로 쳤습니까? 어디에 부딪힌 거예요? 때린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만 위해를 가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허리를 다쳤고 지금 허리랑 오른쪽 발 전체가 지금 굉장히 통증이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감초처럼 그러지 마세요 좀. 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좀 조용히 하세요. 사람이 다쳤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고동진 의원
정도 다쳤어요. 아까 법사위원장님 발표질 났잖아요. 그거 생각 안 하세요? 뭐라고요? 지금 말을 발표했어요. 누가 밟았어요? 왜 왔어요 그럼 여기를? 임성근 증인께서는 선서 거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선서를 거부하시는 증인께서는 증인 선서가 완료된 이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에 따라 증인 선서의 거부 이유를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증인 선서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향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7월 19일 선서자 해병대령 박정훈. 선서를 거부한 임성근 증인으로부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에 따라 그 거부 이유에 대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세요. 그 소명을 듣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안 하셨는데 제가 그때 알려드리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을 거부하는데요. 증언을 거부할 경우는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에 의해서만 증인 선서 거부하는 것이 면책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으면 고발될 수 있습니다. 증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국회 증감법 15조 사항은요, 고발이 되면 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게 되면 수사를 재빨리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2개월 내에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성근 증인께서는 다른 분들 증인 선서를 하더라도 실제로 보면은요, 피해를 본 분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 국회 청문회장에서 국회에서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한다는 조항도 다 보호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더 불리할 수 있다, 본인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형사소송법 148조는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본인 이미지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거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앞에 나와서 발언대 나와서 하세요. 저는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하겠습니다. 현재 증인은 여러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법률상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에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 제기 및 공소 제기를 당할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증언 거부권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실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증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위원회는 소명해 주신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인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참고인으로 와 있는 그 변호사 중에 김규현 참고인의 경우에는 최근에 각종 녹음 파일을 언론에 제공해서 마치 지금 현재 그것이 임성근 사단장과 대통령실과 관련돼서 굉장히 그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을 위한 마치 깊은 음모가 있는 듯한 언론 보도를 여러 차례 하고 방송에 나가서도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맞는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또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도 되고, 그래서 긴급히 저희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해서 현재 그 김기현 참고인을 증인으로 다음에 의결해서 여기에서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합니다. 김규현입니다. 저는 어차피 제가 경험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생각이었고 그럴 각오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가능하다면 저를 증인으로 변경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릴 생각이었습니다. 마침 유상범 의원님인가요? 네,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으니 제가 오늘 그러면 의결로 저를 증인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당당하게 선서하고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은 공수처로부터 금년 1월 달에 휴대폰 압수수색 당한 적이 있죠? 있습니다. 그 비밀번호 알려줬습니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내용 검증을 못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사에 협조할 뜻이 없는 거군요. 본인이 진실되고 억울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것을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걸 계속 거부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아니, 잠깐 동의할 생각이 없습니까? 지금은 저도 동의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동의할 생각이 없습니까? 어떤 자, 그럼 말씀?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수처에다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그 의사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알려줄 의사는 있는데 당시에 예,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있습니다. 얘기해. 예, 그러면 알려주도록 하십시오. 근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 아주 특이한 분을 만납니다. 자 됐습니다. 뭐 어차피 동의는 안 할 줄 알았는데 금년 저 1월달에 휴대폰 압수수색 당한 뒤에 휴대폰을 새로 마련했겠죠? 마련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겠죠? 네. 그거 그 이후에 거라도 좀 우리가 정황을 살필 수 있게 휴대폰 검증하는데 동의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본인이 동의만 하면은 소수의 의원과 전문위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내용을 한번 검색을 해볼 수가 있고 본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분들과의 통화 내역, 전화번호, 저장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휴대폰 한번 좀 제출을 좀 해주시죠 지금. 예. 그리고 본인의 입회하에 조금 있다가 확인하는 절차를 한번 취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의결을 그 위원장님 통해서 받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종섭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800에 7070 누가 전화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난다라고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역시 말할 수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7070 그 전화 회선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첩 보류 지시가 장관의 판단에 아니, 따라서 한 것인데 아니 7070 전화 아니, 회선 그러니- 사용자가 누군지를 아시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화는 쟁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쟁점이냐가 아니냐가 아니고 본인이 장관이- 아냐 모르냐를 묻습니다. 장관이 대통령이건 또는 참모건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 못할 사정이 여전히 있다 이 예,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밝힐 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임기훈 증인 좀 바른 대로 나와 주십시오. 본인이 대통령의 경로 사실을 김규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의 그 문제가 그 발단이 되기 시작했는데 대통령의 경로 여부 지금도 밝힐 계획이 없으십니까?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역시 말씀드립니다. 보안상 역시 안보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증인은 조선 왕조 시대의 내금위장이 아니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공직자입니다. 본인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 아닙니까? 인정합니까? 국방비서관으로서 직무 수행간 대통령님과 관련된 사항은 전부 다 국가 안보 비서관은 공직자가 아닙니까? 공직자 맞습니다. 근데도 공직자로서 몰빵신다 이 직무 수행간 말씀이죠. 맞습니다. 국가 안보 사안으로 결국은 생각을 합니다. 그 군의 명예가 실추되든 말든 그 논리상 말이 안 되는 사유로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군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에 해당하더라도 나설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이것이 군의 명예가 실추된다고 본인은 생각하지 네, 않습니다. 됐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우리 김규현 지금 현재는 참고인인데 좀 나와주십시오.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오늘 이종호 증인에게 묻고 싶었는데 출석을 안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고인에게 물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이종호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주식 계좌를 관리해줬던 인물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의 그 관계, 이종호가 평소 발언했던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구명로비,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관여를 했고 사성장군 만들기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거 들으셨죠? 그렇게 들었습니다. 녹취록도 우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종호는 그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사성장군 만들기를 떠나서 조모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던 것도 알고 있죠. 그 사후적으로 알게 예, 됐습니다. 어쨌든 대화 내용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예. 근데 영등포서에 그 수사 외압을 가하는 바람에 그 승진이 무산됐다는 것들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문제를 피웠던 조모 경무관 거기는 경찰청장이 징계까지 의뢰를 했는데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불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조모 경무관의 수사 외압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수사를 펼쳤던 영등포 형사과장은 이번에 좌천이 됐더군요. 그게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는 아닌 것 같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조모 경무관이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닐 것이고 결국은 그 이종호가 평소에 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VIP라고 칭하면서 친분을 과시했던 것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소감을 좀 이따 좀 밝혀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번은 녹취록에 보면 산부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산부 토건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 저 이종호 씨는 그것을 그 골프장 뭐 산부 예약이라고 하지만은 전 국방부를 통해서 다 확인했더니 군 골프장에는 1, 2부 그 예약은 있어도 3부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부 토건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이종호라는 사람이 이 3부를 언급한 뒤로 그 3부 토건의 주가가 계속 오르기 시작을 하죠.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그 배경에는 죄송하지만 1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부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그 배경에는 이종호가 굉장한 정보를 가지고서 3부의 주가가 오를 거라는 것, 우크라이나와 관계 때문에 그 주가가 오를 거라는 것을 알고 미리 대처를 했던 이런 것들이 정황상 드러나는데 거기에 대한 증인의 생각은 참고인의 생각은 어떤지 함께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먼저 그 치안감 경찰 부분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건을 제보한 것이 이 최혜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만 제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나 녹취를 제공을 한 것입니다. 사실 거기에서 보면은 통화 내역 중에 이제 경찰을 언급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사실 그 통화 당시에는 저는 그분이 뭐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제가 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보도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됐고 만약에 그런 보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뭐 저는 부적절한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사실관계가 적절하게 밝혀져서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얘기해 주세요. 예, 시간 이미 지났습니다. 네. 예, 그 부분은 이제 이종호 전 대표와 그 단톡방에 있던 분들이 평소에 사업 얘기를 많이 했는데 3부 토건과 관련된 사업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단톡방에서 3부와 관련된 것이 그런 사업 얘기인 줄 알고 있었고
주가 조작에 관련된 부분은 이번 보도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오전 회의 시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출석하였으므로 법률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은 후 해당 증인을 포함하여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저녁 정회 시 이석할 예정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전에 증인 선서를 거부하였던 임성근 증인께서 선서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전 회의 시 김규현 참고인께서 증인으로 증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으며 이에 대하여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 따라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규현 변호사에게 증인으로서의 선서할 것을 승낙할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께서는 지금 이 시간부터 오늘 청문회에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시겠습니까? 예, 승낙합니다. 앞으로 나와서 얘기하세요. 예, 증인으로 선서할 것을 승낙합니다. 네. 그러면 김규현 변호사께서는 잠시 후 임성근 전 사단장,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과 함께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께서 증인 선서를 승낙하였으므로 추가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 일정에 추가하자는 동의를 하신 유상범 간사님과 이에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동의와 찬성을 처리하시겠습니까? 처리 의사를 밝히셨으므로 해당 동의 및 찬성은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임성근 증인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일어나세요.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1차와 관련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7월 19일 선서자 임성근. 세 분 증인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면서 초선 의원이 다선 의원한테 대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 법사위원장께서는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할 때마다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시더군요. 그래서 그 의사진행 발언 초선 의원이 다선 의원한테 대든다 그에 대해서 법사위원장님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 여러 차례 드립니다만 법사위 회의가 항상 정시에 출발하는 것은 정착이 되어서 다른 상임위에서도 모범을 따라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또 한 가지 바람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상대 의원이 발언할 때는 끼어들지 않는 그런 모범을 우리 법사위원회가 보여줬으면 좋겠고, 방금 곽규택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답하자면 저의 진행 방침에 따라줬으면 발생하지 않을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상대방 의원님들이 말을 할 때 다 내 마음에 드는 발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고 합법적으로 하는 발언에 대해서 끼어드는 것은 그 자체가 회의 진행 방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발언할 때는 끼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좀 맹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좀 하세요. 어떤 의견이냐 물어봤잖아요. 답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세요 빨리.
발언권 얻고 얘기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발언권 얻지 않고 왜 얘기하는 거예요? 경고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 발언하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퇴장시킬 수 있다는 조항 145조 2항을 적용해서 퇴장시킬 수 있어요. 명심하세요. 그리고요, 아까 곽규택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 정확한 박지원 의원님의 워딩은 초선 의원이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라는 워딩이었다고 저한테 지금 보고가 들어왔고요. 그런 것은 비단 뭐 초선 의원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재선 의원도 삼선 의원도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언행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회의 방해, 진입 방해에 대해 사과하세요. 곽규택 의원 발언권 안 드렸죠? 자, 곽규택 의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한 번만 더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비협조적이나 방해할 경우에는 오늘 발언권을 중지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명심하세요. 국회법 145조 2항 읽어보세요. 발언권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퇴장시키기 전에 발언권을 먼저 중지시킬 수 있어요. 발언을 가지고 질서를 집권을 한 적이 없어요. 사유가 되어야죠.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 법사위에서 이렇게 국회법대로 진행한 전례가 없을 겁니다. 제가 국회법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제가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분들은 국회법 몇 조 몇 항 위반인지 말씀하세요. 다음은 이성윤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윤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윤 의원입니다. 발언권 자체를 드리지 않았어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병 일죽입니다. 자, 질의하세요. 먼저 PPT 조용히 하세요. 오늘 새벽에 강화문 청계광장 최병 순직 잠깐 발언 일축이 중지하세요. 뭘 쳐다봐요? 보지도 못합니까?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보지도 못합니까? 보세요,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계속 보기만 할 거예요? 말은 안 하고? 말하지 마세요. 자, 오늘 곽규택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법 145조 2항에 의해서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발언권 드리지 않아요. 자, 발언권을 중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사 진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퇴장시키겠습니다. 자, 이성윤 의원 질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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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추모 시민 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질의하세요. 그런데 들어가세요. 대통령실과 들어가세요. 집권 여당은 들어가세요. 안 보입니다. 다들 들어가세요. 도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퇴거를 명합니다. 질서유지권 발동해 주십시오. 퇴거를 명합니다. 이방희 위원장님 국회법 166조 퇴거 불응에 대해서 형사고발할 수 있어요.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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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병대 앉으세요. 사령부는 자, 매년 질의하세요. 7월 19일 날 민주당 의원님들 조용히 하시고 안전의 날로 정해서 앉으세요. 앉으세요. 추모를 아직 퇴거 명령 안 했어요. 했습니다. 아직 퇴장 명령 안 했어요. 그런데 자, 질의하세요. 지켜지고 있습니까? 질의하세요. 전회를 생명으로 하는 해병대 어디 갔습니까? 저 발언하고 있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다들 너무합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그냥 하세요. 국회 직원, 법사위 직원들 한 분 나오세요. 곽규택 의원이 계속 쟤를 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를 진행하는 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5분간 계속 째려보는지 안 째려보는지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하여 국회법 145조 2항에 의해서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하시네요. 아니에요. 본인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질서를
기분 나쁘지는 않습니다.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성근 정님 답변하세요. 네. 방금 오전 질의 시간에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자 주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외부인과? 네, 있습니다. 네, 누구와 하셨습니까? 법조인하고 있습니다. 법조인 어떤 관계입니까? 제 친척입니다. 친척이에요? 네, 친척이신데 해병대 출신이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은 지금 박규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 해병 877기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친척 아니시고 친척은 해병은 아니시고 지금 해병 877기 누굽니까? 그 인원은 해병대 후배입니다. 지금 질의 과정에서 지금 본인 청문회 관련돼서 하고 있는데 외부인 지금 최소 2명 이상과 지금 문자 대화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2명 이상 문자 대화하신 거 맞죠? 거기에는 그 사람하고는 대화를 안 했고 친척과는 대화는 무슨 내용으로 하셨습니까? 그럼? 박균택 의원께서 제 휴대폰에 이게 새로운 휴대폰이냐를 검증하기 위해서 저한테 그 해병 877기와 그 대화하셨잖아요. 그 해병 인원하고는 안 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이거 아직 기사 난지 모르시는가 본데요. 핸드폰 지금 사진이 찍혔습니다. 박규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 세계에서 해병 877기 누구냐고요? 그 인원하고 그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진이 뉴시스 기사로 나왔다니까요. 사진이 본인 핸드폰 찍혀서 법사위원방에 제가 올렸습니다. 아니 사진 찍혔는데 지금 위증하시는 거예요? 증인 선서 안 하셨습니까? 제가 그 인원하고는 그것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본인 핸드폰 사진 찍혀서 지금 해병 877기가 나왔다고요. 본인이 보낸 문자인데 왜 저한테 확인하십니까? 이거 문자 아무튼 보낸 적은 없으시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제 사촌 동생한테 보냈습니다. 아니 해병 877기라고 써 있는 건 뭡니까 그럼? 한번 보여주시죠. 아니 이거 행정실에 하시고요. 일단 저 질의 시간이 남아 있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아무튼 그 본인은 문자 보낸 적 없다 877기 친척에게만 보냈다 하셨습니다. 친척인 변호사인가요? 법조인인가요? 법률 조력을 법조인이시고요. 증인 선서 거부하셨을 때 이종호 씨 모른다고 하셨죠? 이종호 씨는 모른다고 하셨죠? 모릅니다. 여전히 모르십니까? 네. 언제 지금 현재도 모르십니까? 만난 적도 없고요. 지금 현재는 언론을 통해서 네. 언론에서 나와서 저런 분이 계셨구나라고 알게 됐습니다. 네, 아직까지 만난 적도 본 적도 이야기도 지인 통해서 들은 적도 없습니까? 언론 통해서만 들으셨습니까? 언론 통해서만 지인 통해서 들으신 적 없고요. 그럼 네. 송호종 씨는 아십니까? 송호종 씨 압니다. 어떤 관계십니까? 지금 송호종 씨 분. 그러니까 아주 친근하게 사진 찍으셨잖아요. 네. 이거 김기현 변호사한테 받은 게 아니에요. 본인 지인들이 다 제보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들. 근데 송호정 씨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2008년도부터 청와대 계실 때 경호처 있을 때 송호정 씨 경호처 있을 때 아셨죠? 네. 맞죠? 네. 이분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 누군지 다 아시겠어요? 이 사진을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 사진을 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분 누굽니까? 그 송호종 씨입니다. 왼쪽에 있는 분 누굽니까? 저희 사령관님입니다. 김기한 사령관 맞죠? 네.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굽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 사람 전혀 모르세요? 네. 언론을 통해서 이제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언론을 유명한 이종호 씨입니다. 이 사람이 이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그럼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 장소 모르시겠어요? 네. 해병대 1사단 아닙니까? 왜 위증하세요?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1사단 이종호 씨, 김기한 사령관, 송호정 씨가 함께 모두 방문해서 본인이 훈련 지휘했던 훈련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월에 모여가지고 골프 모임 단톡방 생긴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위증하세요? 그리고 본인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종호 씨는 임성근 씨 안다고 하는데 왜 본인은 모른다고 하세요? 왜 자꾸 의심하십니까? 저는 이종호 씨를 모르고요. 해병대 예비역은 해병대 사단장 장군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는 이종호 씨가 편입니다. 장군입니까? 그러니까 예비역들이 이 해병대 예비역들이 장군을 다 한다고요? 다 알지는 않지만 일부는 저희 알 수 있습니다. 막내 비서도 해병대 출신이에요. 몰라요. 임성근 사장장 같은 사람. 그리고 저 훈련할 때는 저는
대안에 탑승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육지에 나와 있지 작년 않았습니다. 3월 29일 쌍용 훈련 때 해병대 상륙작전 포항 독서리 전망대에서의 사진입니다. 독서리 전망대는 아시죠? 일사단장이시니까. 독성리 전망. 쌍용 훈련 하셨을 때 지휘하셨죠? 쌍용 훈련을 할 때 제가 그때 독감에 국민의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도 몇 분 가셨고요. 당시 지역구 의원님들 몇 분 가셨고 여기 송호종 씨, 이종호 씨는 쌍용 훈련을 왜 보러 갑니까? 그것은 제가 이종호 씨는 제가 모르겠고 송호종 씨는 쌍용 훈련이 있고 나서 한 달에서 2달 정도 사이에 나도 거기 갔다 왔어. 독성리 관망대.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줘서 왔다 간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이종호 씨가 김계한 사령관 별 4개 달아주고 임성근 사단장 별 3개 달아주고 싶었던 겁니다. 서로 친해가지고. 그럼 본인이 같이 골프 친 내역 지금 다 임성근 사단장 증인 이외의 사람들은 다 땡땡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거 다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골프장 사용 내역. 저는 제출하고 싶은데 그것은 그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개인 동의 받으셔서 그럼 개인 동의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이종호 씨, 송호종 씨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 받으실 수 있습니까? 두 분은 다 억울해하세요 지금. 억울하대요 본인 주장은. 그분들에 하시겠습니까? 대해서는 제가 받아야 될 게 아니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정보를 지금 원하는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이 공익제보자 씨와 이종호 씨 통화 녹취 내역에서도 임사단장 사표 낸다 그래서 송호종이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결국 임 증인은 이종호 씨를 제가 모른다고 했지만 김규현 증인 공익제보자 이외에 이종호 씨와 임성근 사단장이 만났다고 작년 연말에 주장하신 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가까운 분입니다. 심지어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가 오라버니라고까지 부르는 통화를 들었다고 주장하시는 제보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종호 씨가 임성근 씨 만났답니다. 작년 말에. 안 만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하나도 제대로 주장하시는 게 없으니까. 그 임성근 증인 네, 혹시 문자 주고받는 사람 친척이라고 했습니까? 예, 현직 검사입니까? 현직 검사입니다. 현직 검사 누굽니까? 이름을 제가 여기서 밝히는 것은 어느 지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광주 고검에 현재 있습니다. 광주 고검에 있는 현직 검사입니까? 네, 현직 검사하고 혹시 그분 변호사 자격 없죠? 변호사 자격 없죠? 현직 검사니까? 그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현직 검사는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네, 현직 검사에게 이렇게 조력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청문회 중에 현직 검사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조력을 받아도 되는 거냐고 물어요 지금. 임성근 증인, 네, 증인 선서를 할지 말지 조언을 구했습니까? 그것도 조언을 구했습니다. 다른 건 또 뭐 구했습니까? 박균택 의원님 그 휴대폰 협조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법적으로는 일단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예. 임성근 증인, 국민의힘이 그만하라니까 그만한다고 답변했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고 있는데 현직 검사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답변을 조율하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증인 선서까지 하면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얘기한다고 했지 현직 검사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증언을 하겠다라고 선서하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국회 증감법 위반입니다. 증인과 참고인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어요. 이거는 증감법에서 정한 합법적으로 변호인을 대동한 것이 아니라 현직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와 청문회장에서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받는 행위는 증감법 위반이고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 검사는 검사윤리 강령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찰청에서 이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임성근 증인 때문에 징계를 당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검사는 그 청문회 시간 중에 저한테 답장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제가 보낸 것만 있습니다. 아까 증언 여부도 주고받았다고 하고 그 외의 것도 주고받았다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건 점심시간에 문의를 한 거고 점심시간에 문의를 한 것일 뿐입니다. 임성근 증인, 청문회를 그 검사가 지켜보면서 임성근 증인한테 문자를 하고 본인이 슬쩍슬쩍 보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네! 금방 들통날 말을 왜 그렇게 해요? 묻겠습니다. 점심시간에만 하고 청문회 중에는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까는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낸 겁니다. 보냈습니까? 예, 온 건 없습니까? 온 건 없습니다. 그럼 문자를 주고받거나 도움을 받은 것도 없네요. 보냈고 도움 받은 게 없잖아요, 지금. 네, 보냈고 점심시간에 제가 통화했습니다. 방금 정해 전에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도움을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답변 온 건 없습니까? 답변 온 것은 문자 답변은 없습니다. 유상범 위원장입니까? 점심 때 제가 통화한 겁니다. 유상범 위원장이냐고요?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유상범 위원장이냐고 제가 물어요. 아니죠? 그럼 가만히 있어요. 지금 의사 진행을 제가 하고 있어요. 증인, 다시 묻겠습니다. 청문회 중에 문자를 했거나 문자를 받았거나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문자를 제가 보냈고 청문회 중에 문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중에는 문자 보냈습니까? 청문회 중에는 제가 보냈습니다. 지금 문자를 지금 보냈죠? 네. 근데 점심시간에만 통화만 했다면서요. 또 방금 전에는. 그러니까 문자를 주고 나서 그 다음 점심시간에 통화를 한 겁니다. 증인, 뭐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청문회 중에 본인이 문자를 보냈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또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고. 청문회 중에 제가 문자를 보냈고 동생은 저한테 온 게 아니고 청문회 끝나고 나서 점심시간에 제가 전화 통화를 통해서 문의를 한 겁니다. 증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차라리 자신 없으면 그냥 침묵하세요. 아셨습니까? 제가 청문회 중에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자를 보낸 것만 있습니다. 이게 답변입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통화한 적밖에 없습니다. 그랬다가 청문회 때 제가 문자를 보낸 적은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지금 국민들 기만합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직접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대통령밖에 안 떠오릅니다. 대통령 전화 받은 거 맞아요, 아니에요? 누구와 어떤 내용을 대화했는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 전화 맞죠?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맞으니까 얘기 못하는 겁니다. 자, 보시죠. 이때 전화 받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대통령과 168초 통화하고 끊은 시간이 11시 56분 52초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박진희 보좌관 옆에 있었죠, 그때? 옆에 없었어요? 예, 그때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할 때 있었습니다. 옆에 있었죠? 예, 증인 그렇습니다. 옆에 있었죠? 예. 자, 8초 만에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오늘 브리핑 취소시키고 이첩 보류시켰어요. 이거 얼마나 급했어요? 이때 본인 당황했습니까? 겁먹었습니까? 당황하고 겁먹은 적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빨리 지시했어요? 원래 제가 군사보좌관하고 대화를 하면서 네.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동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원래 8초 만에 전화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까? 원래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보니까 그날 대통령은 원희룡 장관에게 직접 전화했어요. 이날 대통령이 증인에게 직접 전화한 건 맞아요, 아니에요? 제가 누구랑 통화했다는 건 말씀드릴 수 없고 네, 여전히 얘기 다만 못하죠. 됐습니다. 이첩 보류 지시를 한 배경은 다음 됐습니다.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거 물어볼게요. 자, 임기훈 비서관 잠깐 나오세요. 이때 7월 31일 날 혹시 회의에 안보실 회의에 배석했습니까? 예. 네. 배석했으면 대통령의 지시 같은 것들이 증인도 다 들었어요? 대화 내용 다 들었죠? 대통령이 주관하는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들었냐고를 물어보잖아요. 증인 못 알아들어요, 제 말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얘기하는 거는 예, 들었습니다. 들었죠. 자, 대통령이 회의하면 녹음합니까, 안 합니까? 더 이상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녹음 증인 대통령 기록물법에 있어요. 녹음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국방비서관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녹음합니까, 안 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 모르신다고요?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모든 대통령실이 다 녹음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세요. 자, 이종섭 증인, 진짜로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과 얘기한 게 없어요? 상의한 게 없어요? 대통령 경로했어요, 안 했어요? 대통령이 증인한테 질책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뭐 대통령 경로라든지 사단장 빼라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이 대통령이 아닙니다. 증인에게 질책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통화 내용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대통령의 답변 들었습니다. 제가 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 이종섭 증인. 예. 김용민 의원이 계속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방부 장관을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참모와 어떤 내용을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런 걸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하고 02800에 7070으로 전화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통화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랑 통화했는지 그 상대가 누군지 어떤 내용인지 증인, 그것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하고 개인 휴대폰으로 통화한 적은 있죠. 어느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 우즈베키스탄 통화 기록은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개인 핸드폰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 3번 통화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얘기하면서 그는 이미 통화 기록에 나와 있기 왜? 때문에 예, 제가 밝힌 것이 아니고 800에 7070으로 전화한 것은 왜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800에 것들을- 7070으로 대통령과 통화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밝히기 시작하면은 장관과 대통령 간 또는 대통령 참모 간에 업무가 원활하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증인, 예. 제가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증인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자, 800에 7070으로 전화한 것은 대통령하고 통화한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과 통화라는 그 자체도 제가 말씀드리지 그러니까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 제가 증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개인 핸드폰으로 대통령과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 3번 통화한 것은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허위 증언을 할 수 없어서 그건 대통령하고 통화한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02800에 7070으로 대통령하고 통화한 것은 여기서 밝히면 곤란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죠? 대화 상대가 누구라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요. 포함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꼭 대통령과 통화했기 때문에라는 의미는 자, 아닙니다. 증인. 예.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허위 증언이 되는데 허위 증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증언 때문이 아니고 기존부터 오래전부터 저는 언론에도 그렇고 누구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밝히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차라리 그런 그러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기훈 증인의 답변이 모범 답안은 아니지만 국가안보상, 국가기밀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차라리 말하시든가 그래야지. 아니 뻔하게 지금 김용민 의원이 아까 국토부 장관하고 통화한 거 그 시간 전후에서 대통령이 전화한 것은 짐작하면 다 아는 건데 그리고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그 번호로 또 한 건데 그것까지는 나와 있는데 굳이 여기서 대통령하고 통화했다고 그러면 본인이 곤란할까 봐 말을 못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을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구나 라고 다 사람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임기훈 증인처럼 국가안보상, 국가기밀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묻는 거예요.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대화 상대, 대화 내용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제가 답변 드리는 증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증인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안보상, 국가기밀상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차라리 말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제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이해는 합니다. 예. 자, 이해는 가시죠? 예, 갑니다. 예. 제가 이렇게 조언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죠? 예, 이해합니다. 예. 그러면 그걸 참고해서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덜 딱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셨습니까? 예, 이해합니다. 예. 네. 이렇게 불법적 청문회를 열면서 대한민국 해병대를 정쟁의 한복판에 몰아놓고 또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 몰아서 이렇게 불러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청문회 여는 우리 스스로가 참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저 송석준 의원님. 하지만 송석준 의원님 잠깐 발언 중지하세요. 지금 오전 내에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이게 불법적인 청문회입니까? 지금 위원장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본인은 왜 불법에 동조하고 있어요? 왜 참여하고 있어요? 저는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성을 국민들께 명쾌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가 정말 싫지만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불법이면 가담하면 안 되죠. 제가 가담이 아니고요. 몇 번을 얘기합니까? 불법성을 국민들께 명확하게 설명드리고 각인시키기 위해서 제가 국민의힘이 불만 있는 걸 알겠어요. 불만성 청문회는 될 수 있어도 불법성 청문회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국회법에 대해서 몇 번을 설명하냐고요. 아니 위원장님 분명히 의안 이게 발의가 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기계적인 거고요. 내용을 따져봐야죠. 우리 국회는 기계에 종속되는 그런 송석준 의원님, 지금 합법적으로 의결에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고 송석준 의원님도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불법적인 청문회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 청원을 법사위 회부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판에 간섭하는 경우, 국가를 못 오가는 경우, 국가 기밀인 내용은 청원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법사위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 세 가지 조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에서 국회의장이 법사위로 자동 회부를 했고 그러면 법사위원장으로서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65조 1항에 의해서 청문회를 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청문회를 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국회법 절차에서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점을 몇 번이나 얘기해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주지 않겠습니다. 지금 송석준 의원 그 불법적인 청문회 그 발언을 취소하세요. 저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 참석하는 이유도 불법성을 국민들께 명확하게 설명드리고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가슴 아프고 답답하지만 제가 그러면 참여하는 겁니다. 무엇이 불법인지 이 청문회가 왜 불법인지 국회법 몇 조 몇 항에 해당됩니까? 국회법 123조 조항까지 말씀드릴까요?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 5가지 사유 중에 상당 부분이 우리 수사 재판 중인 사안이잖아요. 자, 그다음에 송석준 의원의 주장대로 한다면 국회법이 잘못돼 있는 거고 법사위에 회부한 국회의장이 잘못된 것이고 국회 사무처가 잘못된 것이에요. 아셨습니까? 유상범 의원님, 위원장 발언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이 청문회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렇다면 불만을 얘기한 것까지는 좋은데 불법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질의하세요. 형님 강요하지 마세요. 불법 청문회가 아닙니다. 자, 저는 다시 한번 불법 청문회임을 밝히면서 다시 한번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송석준 자, 의원님, 예. 저 이거 불법 청문회가 시계 다시 아니라고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얘기를 했고 유상범 의원님 끼어들지 마시고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 불법적인 청문회가 아니라고. 자, 임성근 증인 보니까 예전에 흰남노 때 대통령에게 칭찬도 받고 전화도 받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그 이후에 2번 정도 징계를 받아야 될 사안에서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한번 PPT 보여주시죠. 보니까
예, 국군 방첩사령부 사칭 민간인 영내 출입 사건이 있었는데 국군 방청사령부 요원을 사칭한 한 민간인 남성이 군내에 들어왔죠. 1사단에 들어왔죠. 그래서 당시 그 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사단장은 그 민간인과 직접 만났고 커피까지 대접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거짓말로 사칭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위병소를 지켰던 사람들과 장교, 부사관 이런 사람들은 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징계 안 받았죠? 네. 예. 왜 안 받은지 참 이상하네요. 직접 커피까지 내려줬는데. 그다음 그 이후에 또 70대 노인이 포항 특정경비사령부 영내를 배회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도 증인이 1사단장이었고 포특 사령관을 겸직했는데 이때에도 아무런 징계나 조치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쉽게 민간인한테 뚫립니까? 참 신기합니다. 네. 그 아까 얘기했던 제복 입은 명예가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복 입은 명예는 골프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예,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으니까요. 자, 임성근 증인 혹시 그 송호종 씨랑 골프 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몇 번 정도 쳤어요? 한 번 했습니다. 언제요? 2022년 6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기억하세요? 언론에서 나와가지고 네, 짚어봤습니다. 그래요? 그 이후에 골프 친 적 없어요? 네. 그러면 이종호 씨랑 골프 친 적 없어요? 없습니다. 이재하 씨는 누구인가요? 지인입니다. 어떤 지인이에요? 후배입니다. 다음 페이지 해병대 보여주세요. 후배. 네? 해병대 후배입니다. 해병대 후배. 네. 지금도 군인인가요? 예비역입니다. 네. 양혜정 씨는 누구예요? 그 가족입니다. 김선희 씨는 누구예요? 저희 가족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렇게 부부끼리 골프를 친 겁니까? 네. 네. 자, 얼마나 골프를 많이 쳤는지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2022년 이게 9월 10월 달력이에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보니까 맨 위에 보면 9월 24일부터 골프를 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9월 26일부터 한미 훈련이 있습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동해 전개 훈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골프를 계속 26, 27, 28, 29 치고 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북한 도발이 있었습니다. SRBM 25일 날 한 발 발사됐고 28일 날 두 발, 29일 날 두 발. 기억나세요, 이거? 그때도 골프 치고 있었고요. 10월 1일 날도 SRBM 두 발 북한이 발사했는데 그때도 골프 치고 있어요. 그리고 10월 2일, 10월 3일 골프 치고 이 골프 치러 군대 갔습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골프 치러 군대 갔어요? 답 못 하시겠어요? 골프는 우리 부대에서는 항상 대기태세 유지 차원에서 부대에 멀리 떠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체력 발사하는데 단련용으로 쓰고 대기태세를 있습니다. 골프로 대기태세를 하셨군요. 참 대단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2023년 골프 친 날이요. 2023년 5월 4일, 5월 6일, 5월 8일, 5월 13일, 5월 15일, 5월 19일, 5월 20일. 평일에도 쳤다는 거고요. 6월 달에도 6월 3일, 6월 10일, 6월 11일, 6월 17일, 6월 18일, 6월 24일. 2024년 7월 1일, 7월 8일. 순직 해병 일주기인 7월 19일은 비가 와서 못 쳤나 봅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대 관리가 됩니까? 평일에도 쳤다는 거잖아요. 평일에는 치지 않고 전투 유무일 때가 될 것이고 그리고